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화영 씨가 이번에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했는데요. 증언의 내용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MBC나 한겨레, 뭐 경향, 오마이 뭐 이래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걸로 봤었을 때는 그냥 망했다. 괜히 그냥 이화영을 불러가지고 본전도 못 찾았다.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 국회에서 증언할 때 눈에 띄는 장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영태 변호사랑 이화영 두 사람이 접견을 했다라고 하는 7월 12일 그때 이제 그 녹취 파일이 아예 그냥 국회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소름 끼치는 내용이 있었죠. 다른 게 아니라 이화영 씨가 김영태 변호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형님, 이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접견이 녹취가 된다라는 사실은 이화영 씨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김영태고요. 그리고 이게 녹취가 되게 된다면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맥락을 생각해 봤었을 때 형님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의미한 얘기죠. 이미 그거 자체가 공개가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절대로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얘기하셔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하셔라라는 뜻인 겁니다. 이재명한테 이렇게나 중요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재명한테 전달해서 나 잘라내지 못하게끔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화영이가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변호사비 대납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법원에 로비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인데 김영태 변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당황하죠. 왜? 아니 이거 다 알려져 있잖아. 이미 뭐 다 공개가 돼 있는 얘기고 액수도 대충 좀 나와 있는 것인데 뭐 그 대수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딱 뭐라고 해요? 아니다. 형님이 모르는 뭔가를 내가 알고 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저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종합해 봤었을 때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병철 씨를 우리가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문제를 제일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람이 이병철 씨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이재명을 둘러싼 네 번째 죽음의 당사자가 되셨었죠. 그렇죠?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이었었는데 이화영 씨가 얘기했던 무섭다. 내가 지금 두렵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혹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알려지게 됐었을 때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죽음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웠던 건 아닐까요? 자, 일단 그 국회에서 틀어졌던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어떤 얘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네, 더 말씀이 크고. 그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응.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되나?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아니 그 이미 다 나왔어.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뭐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비 대나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좀 알아요. 네.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자, 그러니까 저 녹취록의 맥락이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 녹취록을 직접 들었던 이화영 국회에 앉아 있었을 때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것인데요. 이 반응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녹취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화영이 안다 모른다 안다. 김영태가 얘기를 안 해줬겠습니까? 야, 너 입 조심해야 된다. 이거 뭐 까딱 잘못했다가는 검찰에 이거 다 들어가는 내용이고 다 어차피 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무 소리 나면 안 된다. 얘기를 안 했겠냐고요. 주의를 안 줬겠냐고요. 그런데 저 녹취록을 국회에서 듣고 이화영 씨의 반응이 어땠냐? 이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딱 느껴지시겠죠, 그렇죠?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지금 당황했다라는 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어디서 구하기는 접견을 하면은 녹취가 되고 그거 당연히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나와가지고 아무 소리나 이제 하는 거죠. 당황하니까 민주당이 맨날 하는 그 얘기가 뭡니까? 짜깁기 됐다라는 얘기. 그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녹취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본인이 알고 있었고 분명히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녹취 어디서 구했냐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지금 당황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앞서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녹취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도대체 이화영 씨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병철 씨가 이제 의혹을 제기했었던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뜨셨지만 그분이 제기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자, 요게 이제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실 텐데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변호사 수임료로 400억 가까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얼핏 그냥 딱 보기에도 변호사가 어때요? 훨씬 더 빵빵하고 훨씬 더 많이 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가 들었다? 3억밖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게 이제 그 국감에 가가지고 이재명이가 저 의혹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한 2억 4천인가 3억 정도 썼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허위 사실 유포다,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소도 안 됐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도 별로 화제가 안 됐습니다. 이화영의 저 녹취록이 공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 같은 경우는 묻혔거든요, 이른바. 근데 이게 왜 묻혔냐?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저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증인, 저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자료를 갖고 있던 당사자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셨기 때문입니다. 자, 자료 다음 것 좀 보여주시면은 이런 식의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었습니다. 제 패치인 이병철 님이 3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신고까지 했다라는 것이고 혹시 소식을 아시는 분이 계시냐? 이분이 이제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변호사비에 대해서 처음으로 폭로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분이 최초로 폭로했던 분이 맞고요. 그리고 더 우리한테 좀 미스테리하고 이게 좀 소름 끼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분이 이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식의 글을 써놨냐.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 생은 비록 망했지만 전 딸 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극단 선택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글까지 남겨놓으셨는데 저 글을 남기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병사라고는 하지만 심근경색이었나요? 그때 심장마비였나? 그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셨다라고 하는데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고 너무 이게 소름 끼치다 보니까 이것도 혹시 이재명이랑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병철 씨가 폭로했던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다음 자료 보여주시면은 자, 요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제일 왼쪽에 이제 고인이 되신 이모 씨가 저기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병철 씨가 자기가 이제 그 관련된 지인과 관련된 이제 그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호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모 씨라고 하는 사업가로부터 그렇게 이제 이모 변호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근데 이모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검찰 출신의 놀랍게도 이재명의 와이프죠, 그렇죠? 김혜경의 해경궁 김씨 사건 이거를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이모 변호사이고요. 이 사람과 이제 그 최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사건을 뭐 변호한 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연루가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병철 씨한테 사업가인 최모 씨가 이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모 변호사라고 했습니다만 이모 변호사가 누구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김혜경 씨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이태영 변호사가 바로 아까 전에 나왔던 이모 변호사인 거죠.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의 핵심적인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해경궁 김씨 사건을 변호했던 이태영 변호사가 되고요. 이태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김성태 쌍방울과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노스였나요? 거기 이제 사회 이사인가 이사직 그 비스무리한 거를 맡았던 사람이 또 이태영 변호사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김성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그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라는 식으로 김성태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20억 정도를 현금으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또 뭐 주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줬다. 3억 정도를. 이게 이제 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구체적인 액수가 어떻게 해가지고 공개가 될 수가 있었냐?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아까 전에 이병철 씨한테 그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최모 씨라고 했던 사업가였죠. 그렇죠? 이 최모 씨가 이태영 변호사를 또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았던 것인데 이 최모 씨랑 그 누군가 이태영 변호사를 최모 씨한테 소개시켜 준 사람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던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3억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3억을 헌금으로 줬고 주식을 20억으로 줬다라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이게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주지 않았냐. 그때 주식 20억으로 했고 현금 3억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좀 해줘.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만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되지. 그 얘기하고 다니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냐? 내가 더 난처해지지 않냐?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통화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됐던 겁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김성태가 했던 얘기, 이병철 씨가 했던 얘기를 이 두 사람이 지금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제3자끼리인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식으로 20억 해줬다. 현금으로 3억을 줬고. 그리고 이재명이 하필이면은 현금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금액이 또 얼마였어요? 3억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핵심적인 어떤 증인이었던 이병철 씨가 세상을 뜨게 되고 그리고 저 통화 녹취록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이병철 씨가 세상을 뜨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나? 허풍이었다. 블러핑이었다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사건이 유야무야 묻혔던 겁니다.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 가지고 실체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화영 같은 경우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섭다, 두렵다라고까지 표현한 것 같은데 절대로 이 문제가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이 되신 그분을 위해서라도 참 진짜 이재명을 둘러싸고 이런 사건이 많았는데 그분을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